한 달에 일주일,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죠. 그리고 생리가 시작되면 마법처럼 다시 평범한 당신으로 돌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조차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합니다. 혹시 양극서 장애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민한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PMDD라는 실제 질환이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성 100명 중 3명에서 8명이 겪는 이 무서운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MDD는 월경전 불쾌감 장애입니다. 영어로는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예요. 많은 사람들이 PMS와 헷갈리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PMS는 생리 전에 좀 짜증나고 배가 아픈 정도죠. 대부분의 여성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불편하긴 해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PMDD는 말 그대로 생활이 무너집니다. 일을 못 나갑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것조차 불가능하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극단적인 감정 변화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지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생리가 시작되면 며칠 안에 사라지죠. 마치 악마가 씌었다가 떠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반복됩니다. 이 지옥 같은 일주일이요.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정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이죠. 감정적 증상부터 보겠습니다. 극심한 기분 변화가 가장 특징적이에요. 아침에는 웃다가 점심에는 울고 저녁에는 분노로 폭발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요. 공황 발작과 비슷합니다. 짜증은 기본이에요. 모든 게 다 거슬립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동료의 작은 실수, TV 소리까지도 참을 수 없게 만들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슬픔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요. 스스로를 해치고 싶다는 감정이 실제로 떠오릅니다.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강하게 밀려오는 거죠. 신체 증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온 밤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면 다시 깨요. 또는 반대로 하루 종일 자기도 해요. 12시간, 15시간씩 자도 피곤합니다. 복부가 팽창합니다.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와요. 옷이 안 맞을 정도죠. 경련이 심합니다. 일반적인 생리통보다 훨씬 심해요.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두통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편두통이 며칠씩 계속되죠. 가슴도 아픕니다. 만지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민감해져요. 식욕이 폭발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단 것을 미친 듯이 찾거나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모든 진상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요. 매달요? 상상이 되나요? 일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를 중퇴하기도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생깁니다. 당신이 매달 일주일씩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견뎌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최소 10%의 여성이 PMDD를 겪습니다. 10명 중 1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가족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진단을 못 받아요. 왜일까요? 첫째, 본인도 이게 병인 줄 모릅니다. 원래 생리 전에는 예민한 거 아냐?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자책하며 혼자 참습니다. 둘째,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오버야? 좀 참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죠. 셋째, 의사들도 놓칩니다. 월경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진단이 어렵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죠.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합니다.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돕고 식욕을 조절하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생리 전에 호르몬이 급격히 변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도 같이 폭락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PMDD를 겪는 여성들은 뇌가 이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세로토닌이 조금만 떨어져도 뇌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뇌 속의 화학 메신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감정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MDD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인지 패턴, 감정 조절 능력이 PMDD 증상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가진 사람일수록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안 돼? 모든 게 내 탓이야. 같은 자동적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지행동 치료 같은 심리 치료가 약물 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우울증 병력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다면 PMDD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불안이 심한 사람은 생리 전에 증상이 폭발적으로 악화되죠.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여성도 조심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면 PMDD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엄마나 언니, 이모, 할머니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보겠습니다. 호르몬 피임약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배란을 억제하면 호르몬 변동이 줄어들거든요. 특정 피임약은 PMDD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항우울제도 씁니다. 특히 SSRI라는 종류가 효과적이에요.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아서 뇌 속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약이죠. 일반 우울증 치료할 때는 몇 주 걸리지만 PMDD에는 더 빨리 작용합니다. 생리 전 일주일만 먹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약이 답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고 평생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심리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이건 호르몬 때문이고 곧 지나갈 거야 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챙김 기반 치료도 좋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비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30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정되죠. 명상과 요가도 추천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알코올을 줄이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생리 전 일주일은 완전히 끊는 게 좋아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를 과하게 마시면 불안과 짜증이 심해져요. 식단을 바꾸세요.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늘리세요. 통곡물,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겁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호르몬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히 포기하세요.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딜 필요 없습니다. 증상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자신의 기분, 신체 증상, 생리 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면 진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10%의 여성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 질환입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고 호르몬의 문제예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사를 만나세요. 정신과 의사든 산부인과 의사든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일상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극단적인 생각이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있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세요.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설명하세요. 나는 매달 이런 증상을 겪어.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PMDD라는 질환 때문이야. 그때는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한 달 내내 온전한 당신으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일주일씩 지옥에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인 감정 변화도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일도, 학업도, 취미도 다시 즐길 수 있어요.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예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